이 시간은요, 염증에서부터 수명, 면역까지 좌우하는 장내 세균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네. 잘 관리하는 방법, 장 건강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KBS 스마트폰 어플 티벗으로 문의해 주세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장 속에 있는 장내 세균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장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 사진들을 좀 준비해봤거든요. 첫 번째 볼까요? 자, 장이 줄줄 새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 네. 장이 수도꼭지도 아니고 어떻게 줄줄 셀까요, 교수님? 네, 일단 사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예, 네. 한번 볼까요? 어우, 네. 세상에. 저거는 그 장결핵으로 인해서 장벽이 다 파괴된 분, 어머나. 어떤 장이 되게 안 좋으신 분인데 네. 이런 상태의 원인 중에 하나가 어떤 염증이나 자극에 의해서 장내 세균의 밸런스가 깨지거나 장내 세균이 정상적으로 갖고 있는 해독 기능, 예. 장벽으로 유해 물질들이 투과되는 것을 막아주는 해독 기능이 무너지게 되면 이 장벽으로 안 좋은 물질들이 막 뚫고 들어갑니다. 이게 줄줄 샌다 그래서 새는 장 증후군이라고도 불리는데 네. 이런 물질들이 장점막을 그대로 뚫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만성 염증을 유발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노인들 중에는 폐혈증으로 발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내 세균의 건강을 지키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장 관리를 못하면 정말 장이 하수도도 아니고 줄줄 셀 수 있다는 거 기억해야겠고요. 네.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 다음도 한번 볼까요? 그 다음은요, 장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예요. 자, 어떤 경우일까요? 예, 저도 사진을 먼저 좀 볼까요? 와. 예, 지금 무섭다. 보여드리는 그림은 궤양성 대장염 그리고 네. 크론병 요거를 통칭해서 그 염증성 장질환이라는 이름으로 쓰게 됩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내 세균의 불균형이 생기는 경우에는 면역 기능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런 면역 기능에 문제가 생기다 보면은 내 몸을 내가 공격하는 병, 즉 자가 면역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아마 직접적으로 닿는 곳이 바로 장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 장 내에 염증을 유발하는 경우들이 있게 되는데요. 이런 병들의 대표적인 것들이 저런 질환들입니다. 이 질환들이 지속되다 보면은 장내 환경이 무너지고 결국은 장이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고요. 이러한 질병은 평생 동안 치료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아주 무서운 질병이라는 점을 이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름도 생소한 다양한 질환들이 장내 세균과 관련이 있는 건데 심지어는 여기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네요. 볼까요? 무섭습니다. 장에 종양이 생길 수가 있다고요, 박 교수님. 네, 다시 사진 보여드리면 네. 대장암 사진입니다. 진행성 대장암부터 초기암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 이 암들이 주로 발생하는 곳이 대장 안의 점막에서 발생합니다. 이 점막 세포들은 모두 다 장내 세균하고 바로 옆에 공존하면서 밀접한 관련을 맺습니다. 장내 세균에 의해서 자극을 받고 손상을 받을 수 있고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장내 세균의 밸런스가 깨지거나 어떤 유해한 상황이 되게 되면 장내 점막 세포에 안 좋은 영향을 계속 미치게 되고 장내 점막 세포가 손상되면서 여기서 유전자 돌연변이가 생기면서 암세포로 변화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연구 결과들을 보면 대장암 환자에서 장내 세균의 유해한 균의 비율이 증가돼 있고 특정 균주들이 더 많이 발견됐다라는 결과들이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 듣다 보니까요, 정말 장내 세균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지는데 제 장내 세균은 괜찮을지 너무 걱정되거든요. 이거 뭐 어떻게 알아보는 방법 없을까요? 장내가 안녕하실까요? 장내가 안녕할까요? 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요새 뭐 병원이나 뭐 의원이나 또는 건강검진센터에서 장내 미생물 검사법이라는 검사를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있어요. 이게 본인의 변을 채취해 가면 그 변을 실제로 분석을 해서 장 안에 유해균은 얼마인지, 유익균의 비율은 어떤지, 어느 균이 많은지를 다 확인을 해줍니다. 근데 이건 사실은 그냥 일반인들이 집에서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네. 그래서 장 건강을 평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변을 직접 들여다보는 겁니다. 우리가 아기들 태어나면 신생아들 변을 보고 또 옛날에도 뭐 영화 광해를 보면 왕들의 변을 맞아. 맛도 보고 직접 봤잖아요. 매화. 예,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임상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잘 먹고 잘 비우는 것이 건강의 지름길이라는 거는 뭐 확실한데 네. 많은 분들이 요새 화장실 보는 게 원활치가 않아서 고생들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변을 살펴볼 때 뭐를 봐야 되나요? 이렇게 뭐 크기를 봐야 되나, 뭐 색깔을 봐야 되나? 모양을 봐야 될까요? 아침이라 좀 표로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뭐 너무 왜냐면 다양하다.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예. 이게 1번
동글동글하고 토끼랑 같은 것부터 1번으로 해서 맨 아래 물 같은 상태로 고형물이 없는 게 1번부터 7번까지 쭉 내려오면 오. 4번이 가장 좋은 변입니다. 아, 가운데 있는 거. 부드럽고 바나나 모양이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이게 가장 좋은 거고 네. 위로 갈수록 변비. 아래로 갈수록 설사 아. 쪽에 가깝고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누가 만들었냐면 영국에 있는 브리스톨 의과대학에서 변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임상 스케일을 만들자 그래서 만들어진 거고 유용하게 쓰입니다. 꼭 잊지 마셔야 할 건 아침에 변 보고 바로 물을 내리지 말고 그러니까요. 한번 보셔서 상태가 어떠한지 그 상태가 며칠 동안 지속되는지 내가 어떤 활동을 해서 변의 상태가 좋아지는지를 꼭 아시고 관리해 나가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잘 살펴봐야겠고요. 알겠습니다. 요것 말고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장이 좀 안 좋은가 하는 걸 느낄 네. 수 있는 자각 증상이 있을까요, 김 교수님? 네, 저도 도표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은 과식을 안 하는데도 소화가 잘 안 된다. 그 장내에는 소화 기능을 하고 있는 소화 효소들이 있고 거기에 도와줄 수 있는 장내 세균들이 있습니다. 이 양쪽 간의 균형이 안 맞으면은 결국에는 당연히 소화가 잘 안 되죠. 그리고 뭐 별로 이유도 없이 배가 잘 아픈 증상도 생길 수가 있는데요. 연동 운동이라고 하는 장이 움직이는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장내 세균이 도와주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은 어느샌가 또 가스도 차고요. 이제 맞아. 이러한 것들이 결국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그런 증상들을 계속해서 나열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스가 찬 게 어디로 나올까요? 앞뒤로 앞뒤로 나오게 되는데 가스로 나오죠. 네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가스가 나오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요. 연동 운동이 이렇게 활성화되게 되면은 이제 뒤쪽으로 방귀가 좀 잦아지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가 다가 아니고요. 아무래도 이 장에서부터는 온몸의 건강을 좌우하다 보니까 다양한 증상들이 오는데요. 우선은 몸이 좀 붓는 경우, 그리고 두통,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속되다 보면 만성 피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네. 그다음에 장내에 있는 면역이 오히려 너무 과잉하게 되면은요, 이 알레르기 증상 같은 것들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부분의 대장이나 전신 증상들은 장내 세균과도 관련이 있다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